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상의 제목 글자 그대로입니다. 제가 일전에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그 고소의 결과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괜시리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제 일상을 별로 공유를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고소를 당한 내용이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였다, 개인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남길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이번에 고소를 당한 내용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해 봐야 되는 게 그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냐. 가장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했고요. 고소를 당한 내용은 사자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어떤 도대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제가 훼손을 했다라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혜원 씨의 부친, 즉 손혜원 씨의 아버지의 명예를 제가 훼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손혜원 씨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지, 당시 제가 했던 주장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벌써 작년 일이었습니다. 손혜원 씨 부친과 관련된 유공자 특혜 의혹이 있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1982년, 85년, 89년, 91년, 2004년, 2007년 등 6차례에 걸쳐가지고 포상 신청을 했지만 매번 심사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재작년 2월 손 씨 유족이 전화로 보훈처에 손 씨의 포상 신청을 한 뒤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훈처가 포상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손 씨에 대한 포상을 결정했던 것이죠. 손혜원 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했던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손혜원 씨 부친이 유공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손혜원 씨 부친이 이런 식으로 유공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가지고 특혜가 있다라고 볼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손혜원 씨가 부친이 유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면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작년 2월에서 3월 피 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국회의원관에서 그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해 4월 보훈처가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심사 기준을 바꾸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 처장이 마침 손 의원의 사정을 듣고 독립유공자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을 해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국가보훈처장이 저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독립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손혜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보훈처는 광복 후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4월에 확정했지만 공식 발표는 6월에 했거든요. 공식 발표를 2달 늦추면서 손 의원에게는 발표 2달 전에 미리 관련된 사실이 전달되었던 셈인 것입니다. 저 지금 내용만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특혜를 누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죠. 피우진 처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혜원 부친 특급 대우가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례가 있었냐, 장관이 직접 만나고 주무국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런 전례가 있었냐,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훈처장이 직접 심사 대상자를 만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특혜가 맞다. 무슨 놈의 지금 국가보훈처가 한 명의 개인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진짜로 잘못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검찰이 해당 논란에 대해 가지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특혜와 관련돼 가지고 보훈처를 압수수색까지
하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전청탁이 없었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명히 저거는 특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리기 어려웠던 것을 자신의 지위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쉽게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훨씬 더 강조를 했던 것은 이 특혜와 관련된 의혹,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훨씬 더 당시에 주안점을 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가보훈처의 선정 방식을 바꾸는 거, 기준을 바꾸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국가보훈처가 어떤 식으로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꿨던 것이냐? 보십시오. 보훈처가 광복 후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라고 내부 방침을 4월에 확정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복 후에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보훈처가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도저히 저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복 전이 됐건 광복 후가 됐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가지고 주장할 겁니다. 사회주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왜? 독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의 활동을 한 사람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당시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손혜원 부친이 유공자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간첩 도 유공자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손혜원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86년 치안본부, 89년 가평경찰서장, 90년 성북경찰서장 명의 자료에 손용훈 씨의 간첩 혐의가 적혀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경찰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손 씨가 45년 조선공산당 공산천년 동맹 서울지부 가입을 시작으로 47년 입부, 48년 난파돼 가지고 지하 공작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6.25 당시에는 중앙정치국과 접선해 가지고 활동했다라고 전해진다라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지금 저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손용훈 씨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방 전이 됐건 해방 후가 됐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저런 식의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손혜원 씨의 가족 측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도 저는 그거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손용훈 씨가 독립운동가로서 독립활동을 했다라는 것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손용훈 씨가 당시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가지고 활동한 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있다라고 한들 저런 식의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코 그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야당에서 당시에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아버지가 간첩 활동 전력이 있다면서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피우진 보훈처장은 개인정보라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훈처가 당시에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과거의 보훈처는 손 의원의 부친의 행적을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 심사를 보류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당시 보훈처가 문제 삼은 행적이 무엇인가? 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천년 동맹 서울지부 가입, 48년 난파돼서 지하 공작, 6.25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서란면 당가 1, 2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증언. 저런 식의 행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과거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것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행적 자체를 보훈처가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의 행적을 보훈처가 인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손혜원 씨 가족 측은 당시 저를 고소를 할 때 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모든 행적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강조를 했냐.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분만의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간첩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
현재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신경도 쓰지 않고 뭐 대수냐 그게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나는 떳떳하다 라고 제가 마음 편히 생각을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혹시 모른다 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장장 몇 개월에 걸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다시 한번 손혜원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법을 통해서 제 입을 막으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은 결코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